오늘 방송은 코인 이슈들로 스터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시장이 조금 이상해요. 악재가 없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호재가 터져서 오르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악재가 될 법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버티는 거야. 오히려 약간 상승을 해. 그리고 밈코인들 위주로 바닥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명분은 뭐 약 단속 형사처벌 이런 거나 실제로는 사실 석유 때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유가를 잡아서 유가로 물가를 잡고 금리 인하를 제때 실행해서 유동성 공급도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저물가를 달성하려면 저유가를 해야 되고 그럼 저금리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고 그리고 고관세 이걸 통해서 트럼프가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봤던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지금 그냥 있는 거일 뿐이에요, 사실. 여기서 1타 2피로 중국이랑 러시아도 견제하면서 야, 나 미국이야. 너네 뭐 시진핑 와서 깔짝대고 푸틴 뭐 우크라이나 깔짝대고 니네 그러는데 대만 깔짝대고 전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그냥 잡아오면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 뉴욕이더라. 이렇게 다소 악재가 될 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에도 투자 심리학 국권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공습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상승한 거야. 기업들이 수혜주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원래 발작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플러스 한 가지 더 3대 지수 상승했죠. 그리고 또 하나 코인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호재로 보는 사람도 있어. 아니 이게 호재라고? 베네수엘라 원유 개입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장기적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채굴에 따른 전력 비용 이런 거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야 베네수엘라에서 싼 값으로 석유를 가져오고 전력을 가져온다면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 되려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뉴스에 반응하는 국면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악재 떴다고 와 하고 도망가고 호재 떴다고 와 하고 따라붙는 그런 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두는 게 합리적인지를 고민하는 국면 같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 와중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오르더니 금값도 역대급으로 뛰었다. 이런 뉴스들도 좀 보이거든요.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코인은 일부 위험자산의 성격,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으니까 이건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는 걸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신호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럼 안전자산인 금에만 과연 자금이 쏠리는 것일까? 보니까 아니에요. 되려 비트코인 현물 ETF도 3개월 만에 최대 순유입 약 1조 원 규모. 그러면 비트코인만 그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약간 더 위험 성향이 강한 어디도? 이더리움에도 ETF 역대급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긴 기간 아니라 단기간이었지만 비트에도 자금 유입, 심지어 이더에도 자금 유입. ETF에 자금이 유입된다는 거는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기관 자금의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관 자금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늘 샀다가 좀 별론데? 그냥 던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샀다가 다음 달 카드값 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손절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들고 가는 자금인데 이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 입장에서는 어차피 흔들릴 거면 이걸 들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인 동시에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우리도 실감이 이제 좀 가고요. 이제는 이더리움도 서서히 안전자산으로서의 구색을 좀 갖춰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위험자산 끝판왕인 알트코인은 어떨까요? 알트코인은 관망 속에서 선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규제 환경 개선하면 뭐 이더리움 솔라나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골이 워낙 깊어서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밈코인 위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도 페페랑 봉크 많이 올라서 깜짝깜짝 놀랬듯이 지난 방송에서 놀랬거든요. 물론 요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장기 추세 전환의 시작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매집봉 마감할 것이냐 두 가지 아직 공존하고는 있습니다. 수익은 상승은 늘 행복한 일이지만 이제 겨우 첫 단추니까
보니까 우리는 일희일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들떠가지고 레버리지를 껴가지고 막 들어간다든지 내가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렇게보다는 천천히 좀 봤으면 좋겠고요. 한편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강조했던 ISM 제조업 PMI 결과 발표가 났는데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하회했고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PMI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지표가 이렇게 암울한데도 시장이 예상외로 상승하는 아이러니가 좀 벌어졌습니다. 만약 여기에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ISM이 47.9가 아니라 49.8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완전 뒤집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봉의 크기가 몇십 프로 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시점이 이번 달이 아니고 이번 발표가 아닐 뿐이지 조만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달, 다다음 달 PMI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돼요. 제일 신뢰도가 높은 건 ISM 제조업 PMI니까 요거를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보고 있을 거고 게다가 26년은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TGA 잔고 충전 끝났죠. QT 종료됐죠. 그리고 선별적인 QE 아닌 QE지만 QE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 현재는 4월과 7월 두 번이지만 금리 인하 2회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근데 상황에 따라 요건 달라질 수도 있죠. 유가가 내려가서 물가가 잡히면 그리고 AI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시장이랑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랑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가가 잡힌다면 뭐 물가가 내려가요. 그리고 AI가 확산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은 실업률이 올라가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고용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방향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AI 투자하지 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다 뽑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야, 물가 내리지 마, 석유 증산하지 마, 다 동결시켜 이럴 수 없잖아요. 종합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 2개월, 3개월 뒤에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한두 달 뒤에도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석이 막 나오면서 떨어질 거거든요. 금리 인하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이 화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한 2, 3개월 뒤면은 이런 분석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게 다 금리 인하를 늘리는 당기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동성이 그러면 많이 공급되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유동성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급할 거 없으니까 길게 보고 천천히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투자하자라는 거죠.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